안녕하세요. 철학 한입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특별하고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바로 에픽테토스의 고요한 분노라는 개념인데요.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아시는 분들은 고요한 분노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표현이 에픽테토스의 저서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에픽테토스는 고대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로 그가 남긴 가르침은 주로 제자인 아리안이 기록한 다마록이나 엔케이리디온 수련서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책들 어디에서도 고요한 분노라는 정확한 구절은 찾아볼 수 없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고요한 분노라는 개념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에픽테토스의 심오한 철학적 메시지를 더욱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에서 찾아보는 것이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지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또 복잡하죠. 소셜미디어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며 때로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여 깊은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만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마음의 평화와 단단함을 선물해 줄 수 있어요. 그의 철학은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잡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본래 노예의 신분이었으나 철학을 통해 자유를 얻고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받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외부적인 상황에 굴하지 않고 내면의 지혜를 통해 고난을 극복하는 스토아 철학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판단, 의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은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 타인의 의견,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 날씨, 사회적 지위, 부의 축적,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영역이죠.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일희일비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분노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번뇌를 안겨줄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외부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우리를 외부 상황의 노예로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요한 분노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는 외부의 부당함이나 불합리한 상황 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행위에 직면했을 때 섣부른 감정적인 반응으로 휩쓸리거나 무기력하게 좌절하는 대신 오히려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며 내면의 평화를 굳건히 유지하려는 지혜로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처럼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내면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요한 분노는 결코 감정의 부재나 무관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사용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현명하게 대응하는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분명 억울하고 화나는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친구에게 오해를 사거나 혹은 사회의 불공정한 시스템에 깊은 분노를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흔히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무기력하게 좌절하기도 하죠.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이런 감정들에 무방비하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들을 한 발짝 떨어져 관찰하고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내면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것이 고요한 분노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을지라도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외부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고요한 분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외부의 사건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상사에게 예상치 못한 강한 비난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반적인 반응은 아마도 극심한 수치심, 분노, 그리고 상사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밤잠을 설치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일 거예요. 혹은 나는 역시 능력이 없어, 세상은 불공평해라며 자책과 비관에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요한 분노를 실천하는 사람은 이 상황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상사의 비난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행위이다. 상사의 기분이나 판단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 비난에 대한 나의 반응과 판단뿐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상사의 비난이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피드백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개선할 점은 무엇일까? 만약 상사의 비난이 부당한 것이라면 나는 그 비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나의 감정을 지키면서 동시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태도는 결코 무기력하거나 소극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내면의 힘과 용기, 그리고 자기 성찰이 필요한 능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자신의 주관을 굳건히 지키는 것, 그리고 외부의 부정적인 자극으로부터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진정한 강인함이며 고요한 분노가 표방하는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으면 병이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단순히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궁극적으로는 분노를 우리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다루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고요한 분노는 분노라는 강렬한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에너지를 파괴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대신 건설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외부의 것들에 대해 무관심해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은둔자가 되거나 세상의 불합리함과 부당함을 아예 모른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며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되 그 결과나 외부의 평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즉,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분노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과정과 노력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중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번뇌를 줄여주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완벽한 삶과 자신을 대조하며 사회적 성공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자존감을 잃으며 결국에는 세상에 대한 깊은 분노나 허무함에 빠지게 되니까요. 하지만 에픽테토스의 고요한 분노는 우리에게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합니다.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불필요하게 감정을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외부의 기대나 평가에 휘둘려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더 현명하고 평온한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우리의 내면을 단련하며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고요한 분노는 바로 이런 내면의 힘을 통해 세상의 불합리함과 부당함에 대해 무기력하게 좌절하거나 맹목적으로 감정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이성적인 판단과 고요한 결단력으로 대응하는 지혜로운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또한 고요한 분노는 자기 성찰과 자기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여 분노를 느끼기보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억제가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며 더 나은 반응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자기 책임감은 우리를 외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철학적 접근은 현대인의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 그리고 심리적 회복 탄력성 강화에 매우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화와 압박이 심한 현대 사회에서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온을 찾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고요한 분노는 우리가 외부 세계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와 목적에 충실하며 더욱 의미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혜로운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고요한 분노라는 개념이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오시나요? 에픽테토스의 지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그 길에 에픽테토스의 고요한 분노가 여러분에게 든든한 등대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철학 한 입 채널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지혜로운 삶을 위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소중한 응원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철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평온하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